AI 도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처리 속도가 안 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그리고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이는데 아주 기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바로 이 차이가 경쟁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제가 불과 6개월 전에 소프트웨어 시장에 쓰나미가 몰려온다 라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AI 코딩 도구,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죠. 바이브 코딩 도구를 활용해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이브 코딩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대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그 영상이 배포되고 나서 어떤 분들은 호들갑 떨지 말아라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보면 호들갑 떠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앞서서 우려를 말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6개월이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있고, 심지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철학을 전공한 철학과 학생들보다 취업률이 낮은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데요. 과거에는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 공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메타라든가 구글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브 코딩 도구가 나오면서부터 소프트웨어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시장에 쓰나미가 몰려온다라는 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영상을 찍은 지 지금 6개월이 되었는데요. 저는 6개월 동안 AI를 활용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생성형 AI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후에는 에이전틱 AI, AI 에이전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AI 에이전트가 처음 나왔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개념이지 하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에 관련된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LLM과 같은 거대 언어 모델에서 제공하는 API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것저것 많이 손대보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회사 전반의 업무에 제가 직접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됐고, 저희 회사의 임직원들도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LLM의 API 기술을 활용한 AI 에이전트를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직접 어떤 업무를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자율형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6개월 동안의 변화인데요.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보면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AI를 스터디하는데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임직원들에게 배포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AI 에이전트에 관심이 많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스타트업은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가 가장 큰 고정비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 기술이 나오면서부터 소프트웨어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공간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해서 시도를 하는 스타트업 경영자들에게는 이 AI 기술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계속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사용해 보면서 지금 제가 있는 이 스타트업 분야에서 AI 기술은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그리고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이는데 아주 기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색다른 점은 AI 기술이 도입되게 되면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기존 인력들을 AI로 대체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경향보다는 기존 멤버들을 유지하면서 기존 멤버들이 반복되는 업무는 AI한테 맡기고, 그리고 인간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고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도전하는데 기존 인력들을 활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또 아주 다른 점입니다. 저희 회사도 기존 멤버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멤버들이 보다 넓은 영역에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관점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가 일으키는 혁명적인 대변혁의 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요. 혹자들은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고 하죠.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 시점이 수년 안에 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불과 몇 년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대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특이점의 중앙부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특이점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특이점은 2045년 정도에 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했었죠. 그런데 예측보다 훨씬 빨리 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AI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큰 변화, 메가톤급의 대형의 쓰나미가 지금 지구촌에 있는 인류에게 몰려오고 있는데,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최근에 속도가 중요하다는 개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 AI 시대에는 속도가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AI 출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AI가 내가 해왔던 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AI나 로봇에 의해서 어떤 기능이 즉각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그 직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바이브 코딩으로 한다, 이런 쪽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겠죠. 그 분야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류센터나 이런 쪽에 사람이 해왔던 일을 AI가 탑재된 로봇이 하는 일, 이런 쪽도 즉각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타 다른 분야들은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AI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숫자를 계산할 때 인간은 종이에 써가면서 계산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종이에 써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판이라는 도구가 발명되면서 주판을 이용해서 훨씬 빨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산기가 나오죠. 계산기를 누르니까 주판을 배우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주판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주판이 필요 없어졌죠. 계산기 다음에는 컴퓨터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뿐만 아니라 훨씬 복잡한 계산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만 다루던 사람들의 역할도 줄어들게 되죠. 지금은 인간이 명령을 하는 것을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인간이 명령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생성할 수 있는 AI의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AI는 특별히 다른 도구가 아니고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뛰어난 기능을 가진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인간이 해왔던 특정 영역을 대체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인간이 달리기를 했었는데 자동차가 나오면서 직접 달리기를 하지 않죠.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 것처럼 AI의 출현은 우리를 일정 특정 부분에서는 대체하지만 기존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새로운 기술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뛰어난 기능을 가진 AI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AI한테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이 뛰어난 기능을 가진 AI를 내가 어떻게 잘 다루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일하고 생각하는 관성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한 일주일,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종이에 적어보는데 그 다음 주,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또 한 달, 또 길게는 뭐 두세 달 가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 비즈니스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왔던 관성입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걸 검증하는데 지금 AI로 다 할 수 있죠. AI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걸리는 게 아니고 사실 일주일, 짧게는 하루, 한나절이면 내 아이디어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는데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야는 1, 2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던 일을 사실은 한 달 정도면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일주일이면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AI라는 무기를 가지고 훨씬 속도를 올려서 더 빨리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우리 몸에 우리의 사고의 관성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도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처리 속도가 안 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의 속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현재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AI라는 엄청난 속도를 구사할 수 있는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무기를 최대한 잘 사용해서 빠른 속도로 일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생각과 행동의 속도를 AI에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는 3달에 1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했다고 보죠. 첫 달에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두 번째 달에는 실행을 하고, 세 번째 달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 4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게 되죠. 그런데 AI라는 무기를 가지고 생각과 행동의 속도를 AI 속도로 맞추는 사람은 하루에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리고 한 2, 3일에 걸쳐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에 걸쳐서 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 하나를 일주일에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프로젝트 하나를 시도해보고 검증하고 결론을 낸다면 그 사람은 1년에 51개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년에 4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과 51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바로 이 차이가 경쟁력입니다. 자, 이것은 그 개인이 뛰어나기 때문에 51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4개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다 일주일에 하나씩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이미 환경을 갖추고 있고 무기를 갖추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과거의 관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도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면 누구나 다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차이가 개인의 역량의 차이고 개인들이 모여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조직의 역량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AI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AI를 단순히 대화하고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는 이런 툴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금은 AI를 공부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AI가 갖추고 있는 기능을 공부를 해서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의 생각과 행동의 패턴에 매여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한번 과거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패턴을 복귀해 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어떤 업무가 부여됐을 때 또는 사업가들은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결론에 도달하는지 그걸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과거를 쭉 복귀해 보세요. 그러면 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자, 그걸 하고 나서 두 번째는 속도를 높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의도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3개월에 하나씩 했던 것을 한 달에 하나씩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에 아이디어를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에 실행하고 그리고 네 번째 주에 결론을 낸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3개월에 하던 일을 그냥 한 달 안에 할 수는 없겠죠. 그걸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자, 업무의 영역에 따라서 어떤 도구를 써야 될지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영역의 분들도 있을 거고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계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업무 영역이 다르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서 어떤 AI 툴을 썼을 때 도움이 될지 빠르게 탐색하고 테스트해서 툴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십시오. 자, 다음은 툴이 선정됐으면 그 툴을 업무에 적용해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걸리던 일을 한 달 안에 마무리하는 도전을 해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AI 툴을 써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도전해 보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도전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툴의 사용법을 익히고, 그리고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속도를 높여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3개월 걸리던 일이 한 달 안에 해내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키는 일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달 걸리던 일을 2주 만에 해내게 되면 업무 생산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업무가 빨라지게 되면 그 경험을 다른 업무 분야에도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AI 툴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AI 시대에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능력을 갖게 돼서 AI 시대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류는 AI에 의해서 촉발되는 대변혁의 시대에 초입에 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 비교할 때 AI 혁명은 그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인류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대변혁의 시대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것이고, 이 새로운 물결에 올라타서 거기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AI를 공부해야 됩니다. AI와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AI를 친구처럼, 직원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